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경서 조문 149조. 아이고, 이게 또 안 넘어갔네. 아유, 참 깜빡했네. 계지가 작약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태양병이언을 앞서서도 뭐 본래 태양병이언을 뭐 태양병이 해소되지 않아서 뭐 전속 무슨 소양병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본래 태양병 또 의가 반하지 이렇게 오치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태양병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원래 태양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어떤 증상에 대해서 나중에 편제를 이렇게 태양병이다 아니면은 태음병이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서를 중경서가 고서인데 일종의 고서라고 했을 때 이 고서에는 이 편제가 뒷날 편제가 어떤 식으로 되면 애초에 편제가 이렇게 육경 변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뒤에 가서 편제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제도 이렇게 보면은 원문이라고 하는 거 정말로 우리는 원문이 있는가? 원문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원문인지 모른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중경서 상한론이라고 하는 책은 원문은 아니에요. 원문이 이 속에 일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편제가 어떠한 원문의 어떠한 글에 대한 편제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제가 진행되면서 그러니까 필사죠. 이게 전사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예전에는 전부 다 베꼈을 거 아니에요. 베끼는 과정 중에서 각각의 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편제라든가 글 쓰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사람 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은 고서 통류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 동양 철학 상한론에만 발생되어진 것이 아니고 중국 고대에 우리가 그 제자백가라든가 육경이라든가 오경이라든가 제자백가서 대부분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서 글을 베껴 쓰고 암송되죠. 글이 이렇게 전수될 때 암송 무조건 외웠어요. 암송되는 것과 필사 이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전수가 되는 거죠. 이 과정 중에서 자기의 개인적인 의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보면은 우리가 이 글을 이 조문 모든 다른 조문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본래 태양병이언이라고 하는 거는 뒤에 갖다 붙여놓은 거죠. 자, 의사가 어떠한 병증에 의사가 하제를 쓴 거예요. 이거는 고법의 관례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하제가. 그리고 돌이켜서 보니까 훗날 편제 방식에 의해서 보면은 이거는 태양병이었구나. 본래 태양병이었구나. 그런데 태양병이면 하제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문에는 요 짧은 글에는 편제가 나중에 이루어졌다. 육경의 변증에 의한 편제 방식이 나중에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법이 먼저 한토와 고법이 먼저 어떤 병증에든 선행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예기치 못한 괴병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이런 식으로 조문을 다시 다소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위조를 한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위조, 좋게 말하면 편집이죠. 이로 인해서 이 이는 뭐냐? 바로 요거죠. 앞에 거를 받는 거예요. 하법을 쓰고 나던 이로 인해서 가스가 차고 복부가 팽만하고 간혹 가다가 통증이 있다. 자, 그런데 속 태음이아니. 자, 어떠한 근거로 인해 가지고서 태음이라고 지칭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누군가의 주장이죠. 주가 아니고. 주장 또는 견해. 누군가의 견해죠. 복만 시통이 태음병에 귀속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속태음이라고 했을까? 자, 우리가 많은 조문을 공부를 했죠. 지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병증에, 태양병이든 뭐 어떤 병증에 합법을 썼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복만 시통했다. 요와 같은 표현은 물론 다소 생소한 글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왜 태음병이라고 귀속시켰을까? 자, 이거는 이런 뜻 같아요. 정확한 건 아닌데 저도 이것을 이 사람이 이 의사가 합법을 써면은 배가 복부가 팽만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만이라고 하는 거는 다소 공허하다. 왜냐하면은 위장 내에 소화기 내에 그 축적되어 있던 어떠한 뭐 분변이라든가 일체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배출이 되었으면은 배가 오히려 꺼져야죠. 그런데 팽만감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이런 표현은 부득이해서 쓰는데 승기탕에 비해서 허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증. 예. 허증을 의미하기 때문에 태음병에다가 귀속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말들은 지나치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계지탕에다가 작약을 더 집어넣는다. 그런데 또 여기서는 대실통이라 했어요. 대실통. 이 실이 뭐냐? 왜 여기다가 굳이 대실통이라 썼는가? 이 표현도 다소 문제가 있는 표현이에요. 의도가 있는 표현이에요. 의도가. 그러니까 개인의 주관적인 의도가 실자로 썼던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 의도가 뭐냐? 대왕이죠. 그러니까 통증이 여기에도 계지가 작약탕에도 다소의 통증이 있지만 이거보다도 더 심한 통증이 있을 때에는 대왕을 집어넣는다라는 표현을 실자를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그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처방, 특히 이 계지가 대왕탕, 우리가 복통에 계지가 대왕탕을 쓸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계지탕은 계지탕에다가 이 정의를 허증약이다, 무슨 약이다 하는데 실증약을 갖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계지탕을 예를 들어서 표허증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대왕을 합방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가한다는 것은 생각을 못해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이와 같은 논리에 초기에 빠져 있었어요. 왜? 책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계지탕에서 여기가 갑자기 대왕이 딱 들어가니까 인식의 혼란이 일으킨 거예요. 아니 어떻게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집어넣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부자를 쓰지 않고 왜 대왕을 쓰지? 건강이나 이런 거 쓰지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방을 처방을 만든 사람들, 쓴 사람들이 인식이 굉장히 자유롭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지금까지 써본 경험이 있습니까?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의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인식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계지탕에다가 부자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대왕을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지가 대왕탕이라는 처방이 뭐
뭐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증상에 쓴다 쓰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지탕에다가 어떻게 대왕을 쓸 수가 있는가. 예전에 제 의식 속에서는 계지탕에다 대왕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계지탕 자체가 온화한 약이잖아요. 거기다 어떻게 찬약을 갑자기 쓸 수가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이해하기도 어려웠고 극복하기도 어려웠던 하나의 다른 그 세계였던 거예요. 그런데 고방을 계속 생각하면서 야, 이렇게도 하는구나. 원래가 이렇게 했던 것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8강 변증, 증상도 마찬가지지만 약물에 있어서도 음양, 한열, 허시를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하는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었구나. 우리 인식 속에 그것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저는 요 처방을 통해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계지탕에다가 대왕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면은 그분은 저하고 다른 그 의학적인 세계를 갖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표허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것으로 계지탕을 정의를 내렸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대왕을 쓸 수가 있지? 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약도 좀 즐겨 쓰는 편이었어요. 예. 자, 교정에서 보면은 본래 태양병, 의반화지, 인이시, 복만, 십자통자, 계지가 작약탕으로 주지하고 대통자는 그러니까 여기에 뭐 속태운병이니 이런 말은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거니까 사실은 복만, 시통자, 계지가 작약탕으로 하고 대통자 여기 실자를 뺐죠. 대통자는 대왕을 집어넣는다. 자, 계지가 작약탕은 계지탕에다가 작약을 증가시켰다. 작약을 증가시켰을 때는 무엇을 말하는가? 복직근이 굉장히 구련돼 있다. 좀 마름 저거 하면서 복직근이 구련돼 있을 때 계지가 작약탕은 여기에서 생강은 빼고 생강을 뺐다고 하는 거는 약간 수기가 그러니까 수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 수기가 정체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거기에 대왕을 집어넣었다. 참 이게 그러니까 복통이 심할 때는 대왕을 쓸 수가 있다. 요거는 이제 자 해설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조문은 이렇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번병에 일체의 병증에 하를 했는데 불의궤병 의도치 않은 괴이한 병증을 궤병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는 병증이죠. 어떠한 정상적인 상태에서 무엇인가 무너지는 듯한 병증을 목격하고 이에 다시 문을 바꾸어서 본태양병연을 이런 식으로 썼다는 거예요. 본태양병, 의반화지, 인이복만, 십자통자, 속태움이라고 이런 식으로 글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글이죠, 원래가. 그러니까 요 글 속에는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도 우리가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 통례적으로 썼는데 이런 식으로 병증.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조문을 통해서 이게 바로 체질이라는 거예요. 체질이 있다. 중경서에는 체질이 있다. 구체적으로 체질을 논하지 않았지만 자, 어떠한 병증에 하법을 썼는데 모든 사람이 그러면은 인이복만 시통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원래가 합법을 쓰기 이전에 요즘 말로 했을 때 다소 소화기가 다소 무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한테 승기탕이라든가 찬약을 썼기 때문에
복통을 야기시켰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복통이 있다 그래가지고 건강이라든가 부자를 썼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점은 복증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인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 복만 시통하면서 변이 묵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부자를 대왕을 쓰면 안 되죠. 건강이라든가 부자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서 복만 시통만 가지고서 작약을 증가시킨다든가 대왕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다. 원래 이 사람이 소화기에 다소 무력하거나 그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 추론해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은 것이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는 당연히 저 같으면은 대왕을 쓴다기보다도 건강이라든가 부자, 다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문의 본자라든가 반자는 이 글을 통해서 보면은 이 사람이 뒤에 오치를 겪고 나서 괴병을 겪고 나서 후회스러운 후회 막급한 그 마음을 우리가 이 본자, 반자를 통해 가지고 아 본래 이런 거였는데 내가 실수해서 합법을 썼어. 도리어 뭐를 했어. 이와 같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숨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복만 시통만 가지고서 대왕을 쓴다든가 뭐 작약 정도는 쓸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거는 만약에 복만 시통자가 태음에 속한다면 만약 있으니까 가정법이죠. 네, 가정. 속한다면 복만 대실통자는 양명병에 속하는 것인가? 반어법. 자, 복만 대실통자는 양명병에 속하는 건가? 이같이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잖아요. 모순에 빠지잖아요. 왜? 대실통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태음병이었던 것이 어떻게 갑자기 양명병으로 귀속된다는 거예요. 비록 대왕으로서 대실로서 대왕의 구실로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 때문에 편견을 가진다는 거예요. 대실이라고 써야지만이 대왕을 쓸 수가 있는 구실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실자는 조문 중에 허자니 실자니 허번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치자시탕 조문에서 그것이 허증이기 때문에 치자시탕을 쓰는 게 아니라 대하명탕이나 대승기탕에 상대적으로 심중온해 자체가 다소 가벼운 약으로 치료가 되기 때문에 허증인 것이지 그 허번조라고 쓴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허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허실을 가지고서 그 사람이 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증상이 승기탕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후세 사람이 억지로 갖다가 보충해 놓은 말이다. 그래서 중경서에 나오는 그 허실의 문자는 이와 같은 허실 많이 있지도 않지만은 이 허실의 이 문자는 전부 참보 문자다. 아, 저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야. 저 사람 허약하니까 보약 써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고방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계속 깊이 들어가면은 잘못 인식, 그 허실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허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설사 그 사람이 허약하다 하더라도 증상이 실한 경우가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 뒤에 가서도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조문에서 말하는 허실은 그 사람의 허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열 가지고 얘기해요. 한열. 그 사람이 한성이 있으면은 다소 허하다. 열성이 있으면은
열성이 있으면 실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미를 이 사람의 체질이라든가 아니 사람의 그 어떤 그 뭐 체형 문제라든가 또는 다른 걸 가지고 실로서 보는 거 보기보다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는 게 낫다. 자, 계지가 작약탕은 어떻게 보면 이 조문이 더 현실적이라고 봐요. 이거는 해설이지만 이거는 제가 그 고반가들의 견해를 발췌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임상적으로 나름대로 중요하다. 계지가 작약탕은 촉진시에 우리가 복진했을 때 자, 복통이 있다 그러면은 환자가 복통이 있을 때 만져봐야죠. 배를.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사람 요게 기본적으로 이게 정상 일반적인 사람 요 늑골의 각이 요 90도 이렇게 90도 정도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할 때 이게 늑골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비만 형태가 많아요. 소화기 계통도 발달되고 반면에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이런 체형도 봐야죠. 중경서에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우리가 조문을 가만히 깊이 연구하고 환자를 보기 시작하면 이것을 굉장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흉곽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은 늑골이 예민하게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진수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승기탕을 쓰는 예가 드물어요. 그리고 동계도 있어요. 동계라든가 예, 체형적으로 뭐 이것을 체질론에서 저는 뭐 소음인인지 뭐 소양인인지 그거는 좀 뭐 말하기는 저는 어렵고 잘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이 체형도 봐야 되고 살 눌러봐야죠. 복통이 있다 그러니까 복통의 그 호소가 비록 계지가 대왕탕증에는 미트지 못하지나 복직근이 일단 구련되어 있다. 계지가 증량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복직근이 상당히 구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공복이 이렇게 눌렀을 때 빈 듯한 녹공이 복강이 다소 공허하다. 그런데 계지가 대왕탕증은 이것이 공허한 게 아니라 결독으로 있어서 실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으로 압통이 심하다. 이것밖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증상은 뭐다, 어떠한 증상은 무엇으로 쓴다. 이렇게 명확하게 사실은 임상에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개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계지가 대왕탕은 여기에도 결독 실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태운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조문의 뜻으로 말하면은 계지가 작약탕만 속 태운병이고 이것은 태운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보다 양명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분에 너무 우리가 이 병증은 뭐 태양병이야, 태운병이야, 양명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냥 증상의 흐름에 따라서 병세의 흐름에 따라서 본인이 결독과 실만이라고 느껴지면 대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의 경우 계지가 작약탕 썼는데도 치료가 안 되면 대왕을 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복통의 경중을 고찰해 가지고서 작약을 가하거나 대왕을 가하는 것은 옳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임기응변이죠. 수증치질이죠. 복통의 경중과 복증의 상태를 따라서 작약을 가할 것인가 그거보다 그 통증을 더 심하게 호소한다든가 그럴 때는 대왕을 쓴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옳지만 이와 같은 견해는 옳지만 시복통자는 태운병에 속하기 때문에 허복이겠다. 이것은 허복통이기 때문에 작약을 가하고 이런 식으로 해석도 있어요. 대실통자는 양명에 속하기 때문에 실복통이니까 이것은 대왕을 가한다는 것은 옳지가 않다. 이와 같은 생각은
마땅히 병증을 그 병증에 요 그 기자가 의미가 있어요. 그 병증에 당해서 그 처방의 마땅함을 얻는 것. 이것이 중경의 법이다. 이와 같은 명분으로 이것은 허복통이니까 자격을 가하고 이것은 실복통이니까 대항을 가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이분법적인 해석보다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촉진을 해가지고 그 자기 감각에 의해 가지고서 무엇이 합당한가 마땅한가 이것이 중경의 법이다. 요 각득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각득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사설을 읽었을 때 주자가 굉장히 많이 쓴 게 뭐냐면은 각득기소라는 말이 있어요. 각득기소. 각각 그 소를 얻는다. 각득기소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를 제가 번역시킨 거예요. 이거는 잊어버렸지만 수증 치지가 바로 각득기소고 각득기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상황 논리거든요. 이게 바로 중용의 사상이에요. 중용의 사상. 우리가 꼭 중용을 읽어가지고 중용의 사상을 배우는 게 아니라 중경서 처방, 중경서를 공부하는 데에도 전부 다 중용의 사상, 가치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경의 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시복통할 경우는 일단은 자격을 써보고 복직근이 구련되어 있으면. 근데 그거보다는 더 심각하다. 이 사람이 통증을 더 많이 호소시킨다. 이럴 때는 대항을 의무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각득기소. 이게 바로 옛 그 고대 그 성현이라고 최고의 지식인들의 그 인식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는 각득기소. 상황에 따라서 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정적인 게 아니에요. 예법도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어떠한 상황에 의해서는 변형될 수가 있다. 그 상황에 맞춰서 한다. 그러니까 각득 제가 이한영 저 사람이 한문으로 글 써봐야 얼마나 아껴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의심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각득기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그 글을 자꾸만 생각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그 기자가 왜 중요한가? 이게 바로 그 병증, 그 올바른 치료법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중경의 치료법이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는 어디에 귀속되고 뭐는 어디에 귀속되고 이런 식으로 명분에 빠지면요. 정말로 나중에는 그 개념 이렇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병증을 따라서 해야 된다. 이거 제가 계속 했잖아요. 견병지연이랑 수증증 전부 다 변형된 글이에요. 그 의미 속에 이와 같은 깊은 그 인식론, 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자, 오늘은 그 계지가 작약탕과 계지가 그 대왕탕. 우리가 일단은 이런 거는 임상적으로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처방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복증. 그래서 복증을 통해서 복진을 해야 된다. 자꾸만 복진에 관한 책, 좋은 책 많이 있죠. 예. 처음서부터 완벽하게 되지를 않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제 넘은 말씀이지만. 자꾸 경험해야 돼요. 경험. 오류를 겪으면 어떻습니까? 계지가 대왕탕 써야 되는 걸 계지가 작약탕을 쓰면 어쩌고, 계지가 작약탕이나 계지가 대왕탕을 모르고 계지탕을 썼다 하더라도 그것은 틀린 게 아니거든요. 60%는 맞는다는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복진을 자꾸만 훈련을 하고 흉내를 내자. 처음에는 흉내를 내자. 괜히 그런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쓰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흉내를 내다 보면은 문제점,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점을 인식하게 돼요. 이 문제점을 겪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문제점을 들게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발전되는 것이지, 선생님이 뭐 책에 나와 있는 대로면은 실질적으로 그 자체도 다 흉내내는 거죠. 막상 자기가 임상 경험했을 때는 자기 판단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일단은 복증을 흉내내는 방법이 일단은 중요하자. 자꾸만 보자. 뼈의 상태, 그 늑골의 이 각도를 우리가 일단은 한번 보자. 어떤 사람이 소화기병을 가지고,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이 늑골이 이렇게 예민한 분들은 소화기, 그러니까 위기능 무력, 위하수, 이와 같은 증상 또는 잠재적으로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분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많아요. 이럴 때는. 그럴 때는 전반적으로 온한약을 쓰는 경우가 맞아요. 계집탕에서부터 더 온한약 같은 경우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습관적으로 보고 그 복진에 관한 좋은 책들은 참고적으로 보면서 자꾸만 익숙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익숙해야 돼요. 친숙해야지 낯설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학문이라도 처음에 접하면요, 낯설어요. 제가 예전에도 논어 첫 장의 학위 시습장에서 공자가 뭐 학위 시습지면 불령여러와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했더래요. 자, 시습, 배우고 학습이잖아요. 그죠? 배운다는 거는 지식적인 개념이에요. 지식적인 거. 습은 뭐냐? 실천적인 거예요. 반드시 이 습을, 그럼 언제까지 습을 해야 되느냐? 익숙해질 때까지, 편안해질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논어 첫 장에서도 학습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그냥 지식으로만 다 알죠. 지식으로는 뭐 한두 시간이면 복증 다 끝나죠. 그러나 습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피부가 거칠한지, 피부의 색깔, 피부가 거무튀튀한지 이런 것도 전부 다 본능적으로 피부가 영양 상태가 나쁜지 좋은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중경서에는 이와 같은 거, 궁극적으로 뭐냐, 복진이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모든 병증은 우리 몸에서 찾는다. 이것이 중경서가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아주 좋은 점. 뭘 문제점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